최대란입니다.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울산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지난 8월 29일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8월 29일부터 3일간 울산대학교 생활과학관에서 지역 맞춤형 재난안전관리 과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전국 기능경기 대회에 출전하는 울산 선수단이 결단식을 열고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돌고래 아빠에서 진화해수욕장을 지키는 화려한 서퍼로 변신한 전상률 씨를 인터뷰 이수다에서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다 가까이에서 시정 소식을 전달하고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울산 시정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울산시가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일자리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울산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열었습니다. 이에 지난 8월 29일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김기현 울산광역시 시장 등이 참석해 울산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김기현 시장은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는 침체에 빠진 울산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 희망의 동아줄이 돼 명실상부한 고용복지의 산실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소한 센터는 자치구의 일자리 센터가 참여하던 기존의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와 달리 울산광역시 일자리 센터가 참여하는 광역형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로서 울산시 전체를 포괄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세일센터,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장애인 고용공단 등 대상별 고용 서비스 전문기관과 울산시 남구 복지지원팀이 입주해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입주해 미소금융, 신용회복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지난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울산대학교 생활과학관에서 시및 중앙 타자치단체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재난안전관리 과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과정은 행정자치부의 시도공무원교육원 협업특화교육 확대 추진 방침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울산 이전을 계기로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의 특강 및 방재연구실, 재난원인조사실 실습 등 현장 교육을 병행해 실시했습니다. 교육 주요 일정으로는 1일차 심재현 재난안전연구원장의 극한 홍수 상황과 국가 차원의 대응 교육이, 2일차에는 심재현 재난안전교육원장의 미래 안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날인 3일차에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실습동인 방재연구실, 재난원인조사실 등을 방문해 첨단 장비 시연과 체험이 진행됐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해 지속적으로 울산 지역 상황에 맞는 교육을 운영하고 재난안전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울산시 기능경기위원회가 지난 8월 30일 울산 MBC 컨벤션에서 2016 서울특별시 제51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울산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결단식에는 전국 기능경기 대회에 출전하는 울산 대표 선수 80여 명과 지도교사 10여 명이 참가해 의지를 다지며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오규택 경제부시장, 이성용 울산시의회 제1부의장, 김복만 울산시 교육청 교육감, 대회 참가학교 교장 등도 함께해 선수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편 제51회 전국 기능경기 대회는 오는 9월 5일 장충체육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9월 12일까지 서울공업고등학교 등 8개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울산시 선수단은 2015년 금메달을 딴 CNC 선반, 주조, 농업 기계정비 3개 직종을 포함 총 27개 직종 8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다양한 시정 소식을 전하는 브리핑 시간입니다. 울산시가 과태료 과징금 및 부담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50만 원 이상 체납자 19,000여 명에 대해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체납자 명의로 법원에 보관 중인 공탁금 자료를 조사 분석한 결과 463건의 13억 상당의 공탁금을 찾아냈습니다. 이 중 공탁금의 유형별 징수 가능분에 대한 정밀 분석 작업을 실시해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한 체납자 명의의 공탁금 398건, 4억 6천만 원을 찾아냈습니다. 한편 법원 공탁금은 미해결의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채무 변제, 담보 등을 목적으로 당사자가 법원에 맡기는 금전입니다. 울산시가 울산 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올해 총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기업 부설 연구소 6개소, 연구 전담부소 3개소 등 9개소를 선정하고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결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현재 4개소가 기업 부설 연구소 및 연구 전담부소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5개소도 해당 인적 물적 요건 충족 과정을 밟고 있어 사업 기간 내 연구소 인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산시가 오는 9월 13일까지 백화점 대형 할인 매장 등 대형 유통업체 21개소를 대상으로 설 명절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반은 5개 반 10명으로 구성돼 제과류, 완구 및 인형류, 자파류,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류 등을 대상으로 포장 횟수, 포장 재질, 포장 공간 비율 및 PVC 합성수지 사용 등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포장 재질 및 포장 공간 비율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조자 등에게 검사 명령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 기준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네, 해양 스포츠 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울산에서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카약, 카누, 보트 타기, 그리고 각종 축제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플라이보드까지. 요즘에는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진화해수욕장에서는 조금 더 이색적인 스포츠가 인기라고 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은빛 모래사장과 푸른 바다, 짙푸른 송림이 어우러진 명품 진화해수욕장. 이곳은 수심이 얕고 파도가 잔잔해 해수욕장으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여기에 솔향이 은은하게 풍겨오는 소나무 숲에서 야영과 취사가 가능해 여름 피서지로는 안성맞춤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바람과 파도를 가르는 그 짜릿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서핑을 즐기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도 끊이질 않고 있다는데요. 네, 진화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통 평일에는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되시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올 때는 4, 50분 정도 나오시는데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 같습니다. 네, 서핑은 해외 영화나 드라마에만 등장하는 장면에서 벗어난 지 오래입니다. 스릴과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고 운동 효과에도 탁월하다고 알려지면서 국내에도 서퍼들이 늘어나 이미 대중 스포츠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곳 진화해수욕장에는 서핑과 또 바다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어릴 적부터 제가 바다 옆에서 자라가지고 항상 바다랑 같이 있었는데 직장도 바다랑 같이 관련된 직장이 있었어요. 제가 서핑샵 하기 전에는 이제 돌고래 사육사 일을 했었거든요. 돌고래와 함께 바다 옆에서 약 10년 정도 같이 일을 하다가 이제 그거를 정리하고 이제 서핑샵을 시작하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상률 대표는 일본에서 돌고래 조련학과를 졸업한 후 고래 생태체험관에서 돌고래를 돌보던 사육사였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문득 조금 쉬고 싶어 잠시 쉬면서 서핑을 즐긴다는 것이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사실 전상률 대표는 돌고래의 아빠가 되기 전부터 서핑과 연이 먼저 닿았습니다. 부산 송정해수욕장에 바람을 쐬러 갔다가 우연히 바다에서 누군가가 서핑하는 모습을 봤던 2003년. 그때 서핑을 시작했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졌다는데요. 크게 보면 일단은 자연이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허락된 날에만 들어갈 수 있는 자연이 주는 선물이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파도가 다르고 하나하나 파도가 다 틀려요. 그게 되게 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화해수욕장은 잔잔한 파도와 동해안 쪽으로 가는 힘 좋은 파도 등 다양한 파도가 있어 초보부터 경험 많은 서퍼들까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는데요. 다른 해수욕장에 비해 사람이 많지 않은 데다가 수심이 얕은 편이라 특히 초보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곳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초보분들이 시작하시기에는 요즘엔 서핑이 이제 매체에 워낙에 소개 많이 되다 보니까 쉽게 접할 수는 있는데 분명히 익스트림 스포츠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 위에서 이루어지고요. 게다가 움직이는 파도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다의 조류라든지 지형 같은 걸 이해를 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파도 위에서 이루어지는 룰이라든지 매너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숙지하시고 바다에 들어오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체력을 갖추고 있거나 운동 신경이 좋은 경우 반나절 안에 초보 서퍼로 등극할 수 있다는데요. 엎드려서 양팔로 노를 저으며 속도를 내는 동작인 패들링. 파도에 올라탈 쯤 두 손을 짚고 몸을 일으키는 푸시업 동작. 이후 무릎을 세우고 상체를 일으키는 테이크오프. 서프 보드 위에 서서 균형을 잡으며 파도를 타는 동작인 라이딩까지 이 모든 과정을 익힌다면 서핑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서핑이라는 게 참으로 매력이 있는 스포츠예요. 그리고 즐길 수 있는 지역이 솔직히 그닥 많지 않거든요. 근데 울산 진화에서 서핑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저에게는 큰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서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위험하고 어느 정도의 위험적 요소가 분명히 다른 익스트림 스포츠지만 짜릿한 쾌감과 보람이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꼭 생애 한 번쯤은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핑은 수영을 잘 하지 못해도 즐기는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수트와 보드의 부력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몸이 뜨는 데다가 발목과 서핑보드를 연결하는 리쉬라는 줄이 있기 때문에 물에 빠졌을 때도 안전하다는데요. 유난히 더운 올여름, 진화해수욕장에서 시원함과 더불어 이색 스포츠까지 만끽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울산 알림입니다. 울산 대곡박물관이 오는 9월 3일 울주 천전리 각석도 그림에 대해 알아보는 제58회 토요 어린이 체험학습을 진행합니다. 울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돕고 문화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는 울산박물관대학이 2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오는 9월 7일 울산대학교 해송홀에서 2016년 울산지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합동채용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채용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울산 시정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